예,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예, 우려감과 기대감, 희망과 공포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먼저 글로벌 트렌드부터 보겠는데요. 여전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예전보다 많이 좀 죽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가요. 대한민국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가셨다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또 이태원 때에서 좀 문제가 생겼죠. 이탈리아가 하루 확진자가 744명이라 그럽니다. 1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내려간 거죠. 뭐 한 거의 10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간 그런 수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각국 경제 제재 해제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뭐 프랑스, 덴마크 모두 조금씩 조심스럽게 상점문을 열고 제재를 통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걱정들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이 이번에 굉장히 참 중요한 글로벌 관심사가 떠올랐는데, 상당히 모범국이었잖아요. 근데 조치를 완화했는데 조금씩 또 이번에 확진자가 좀 늘기 시작했다.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해제했는데 정말 이제는 괜찮은 건가? 여름도 왔는데 괜찮은 건가? 경제 정시 이제는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증시가 낙타 막 그런 어떤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내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우지수나 쭉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제유가 먼저 좀 볼까요? 국제유가가 제가 뭐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6.8% 정도 올랐죠. 이렇게 WTI 서부텍사스산 원유 차트인데 61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고, 20일이 이제 살짝 위로 돌았으려고 그러죠. 내려오다가 이제 수평에서 살짝 위로 올랐을 듯한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을 받는 겁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오펙 플러스가 원래 5월 6월까지는 970만 배를 감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7월달 이후에도 감산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로이터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래서 지금 25.78달러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돌파합니다. 30달러 돌파하면서 궁극적으로 40달러 이상을 향해서 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공급은 조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는 상승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우리나라 뭐 지수도 비슷합니다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내렸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일단 밑에 있는 21선도 깨고 60일선도 살짝 깨는 모습 조금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모양은 이상하지 않고요. 요 240일 장기 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모양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종목들 좀 봐야 됩니다. 종목 보면은 아마존이 2%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기술주들이 좀 내렸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던 게 이제 기술주였고,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게 언택트 종목들, 코로나랑 관련이 좀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쭉 올랐고, 요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좀 올랐는데, 오늘 내리긴 내렸습니다만은 내림폭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키포인트는 내리긴 내렸는데 기술주들이 내림폭 자체가 크지는 않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내림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의 연장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연장이다. 급등하고 작은 조정, 이거는 상승 추세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욘드 미트나 마라톤 오일 같은 게 올랐는데, 비욘드 미트는 육류 공장이 셧다운된 다음에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이고, 마라톤 오일은 이제 오늘 유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비 같은 종목들은 올랐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을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또 관련 없는 종목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확산될까 해서 걱정돼 가지고 관련 수혜주라 했던 종목들이 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크지는 않았고, 또 그래서 또 이제 또 올라간 종목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시장의 본격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 조정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어제 아래꿀이 나는 모습 좋았는데, 오늘 또 뉴욕 내렸으니까 또 하락을 받겠죠.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61선 근처 대략 한 1880 정도가 1차 지지 라인이 되겠고요. 추가로 내려간다면 1850 정도 여기 2차 라인입니다.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1850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연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장기 라인 돌파하고도 힘차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힘차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오늘 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최하의 경우에 요 240일 라인 640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조정이 한번 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 내려가니까 뭐 그렇겠다 생각이 되시면 되겠고, 오늘 전략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느냐 아니냐 요 기로에 있단 말이죠. 기로에 있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저께보다. 그래서 오늘 10시를 좀 주목하겠습니다. 10시. 오늘 10시에 다시 이제 10시 한 10분이죠.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한 20명에서 한 25명 사이 그 정도 신규 환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 많이 나온다면 이게 악재가 되겠지만, 예상했던 20에서 25명 사이 정도 나온다면 그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만 종목에서 조금 이제 약간 투기성 종목을 좀 배제하고 좀 투자성 종목,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는 종목으로 좀 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 간략하게 한 4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가치주 개념의 현대건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35,000원이다.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는데 최근에 좀 주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하락시 매수예요. 현대건설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1등주 카카오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종목인데 많이 올랐으니 이제 조정 받겠죠.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대를 앞서가는 종목이고, 시대의 영웅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돼요. 자, 시대의 영웅주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대를 갖다가 이끌고 갈 종목이다, 이런 개념에서 아시아의 대박 종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주시하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게임주 하나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인데 조금 저평가되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죠. 차트를 보게 되면 뭐 크게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만은 박스권 하단 중반에서 힘겹게 지금 조금씩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 해서 펄어비스 게임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